지난주 토요일 밤 11시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만 해도 나는 이게 악몽의 시작인 줄 몰랐어요. 민수야, 잠깐 통화 좀 할까? 장모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척 다정했어요. 아니, 너무 다정했죠. 뭔가 이상했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하나 결혼한다는 거 알지? 다음 달 15일이야. 하나는 제 처제예요. 와이프보다 5살 어린 29살인데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3개월 전에 들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혼수 준비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민수,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말투, 이 분위기. 10년 전 우리 결혼할 때도 똑같았거든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한 2억. 아니, 2억 5천 정도면 될 것 같아. 2억 5천만 원이요. 나는 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장모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민수야, 들어. 2억 5천이면 되겠지? 어머니, 그게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우리가 3개월 전부터 말했잖아. 하나 결혼한다고. 너도 사위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딸 하나밖에 없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와이프한테는 언니가 있는데요. 바로 제 아내 수진이요. 근데 장모님 말투를 들으니 마치 저희만 자식인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건 너무 큰 돈이라. 큰 돈? 민수야, 너 IT 회사 다니잖아. 연봉도 잘 받고, 수진이도 직장 다니고, 너희 애들도 없고, 맞벌이인데 돈 모았겠지? 맞벌이는 맞아요. 근데 저희도 빚이 있어요. 작년에 아파트 갈아타느라 대출 2억 받았거든요. 그걸 갚느라 매달 원리금만 300만 원 넘게 나가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사정? 무슨 사정? 네가 우리 딸 데려가 놓고 지금 처가 살림 망하는 거 구경만 할 거야? 처가 살림이 망한다고요? 장인어른은 20년 넘게 자영업 하시고 장모님도 부동산 몇 개 가지고 계신데요. 어머니, 제 말씀은 민수야, 엄마가 부탁하는 거야. 너 우리 딸 사랑한다며? 그럼 동생도 도와줘야지. 가족이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무슨 일이야? 응, 하나 결혼식 때문에 혼수 도와달라고 하셨어? 수진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상하고 있었겠죠. 우리 결혼할 때도 비슷했으니까요. 10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 장인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우리 집이 어려워서 말이야. 예식장이랑 신혼집은 네가 좀 알아서 해야겠어. 당시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막 직장 잡은 신입사원이었어요. 저축한 돈이 5천만 원 정도? 부모님한테 3천만 원 빌려서 겨우 예식장이랑 신혼집 전세 구했죠. 그때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우리가 지금은 형편이 안 되지만 나중에 하나 결혼할 때는 네가 도와줘야 돼. 알았지? 나중에요. 그 나중이가 10년 후인 지금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장인어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민수야, 어제 엄마한테 전화 받았지. 우리 하나 예식장이 강남 이에밍 호텔이거든. 거기가 좀 비싸. 하객 200명 기준으로 식대만 5천만 원 나와. 그리고 예단, 혼수, 신혼집 다 합치면 3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1억은 낼 테니까 너희가 2억만 보태줘. 2억만이요. 장인어른, 죄송한데 저희도 지금 형편이 좀. 형편? 민수야, 네가 우리 딸 데려간 거 잊었어? 수진이 너랑 결혼해서 애도 안 낳고 살잖아. 우리가 얼마나 섭섭한데. 그것도 모자라서게 이제 동생 결혼할 때도 안 도와줄 거야? 애 안 낳은 건 저희 부부가 선택한 거예요.
수진이도 직장 생활하고 싶어 하고 저도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미루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하지만 2억은 너무 큰 돈이라. 큰 돈? 너 연봉이 얼마인데? 8천? 9천? 수진이도 5천은 받잖아. 너희 둘이 합치면 억 넘게 버는데 2억이 큰 돈이야. 저희 연봉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아, 수진이한테 들으셨나?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대출? 그거 천천히 갚으면 되지. 하나 결혼은 이번 한 번뿐이야. 우리 막내딸인데 제대로 시켜야지. 전화를 끊으려는데 장인어른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민수야. 이번 주말에 예식장 계약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돈 낼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계약이 제대로 되지. 돈 낼 사람이요. 나는 제가 사위가 아니라 ATM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2억은 진짜 못 내겠어. 우리도 빚 갚느라 힘든데. 오빠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무 하시는 거 나도 알아. 근데 하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신랑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 준비해야 한대. 그래도 2억은 너무하잖아. 장인어른, 장모님도 돈 있으시잖아. 그게 아빠가 사업에 돈 좀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이 없대. 사업이요. 장인어른은 건어물 도매업을 하세요. 장사가 잘 될 때는 한 달에 몇 천씩 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힘드신가 봐요. 그럼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 오빠, 그게 아빠가 이미 대출이 좀 많아서 더 이상 못 받으신대.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빚이 있어서 현금이 없고 그래서 저한테 돈을 달라는 거였죠. 여보, 근데 우리도 대출 2억 있잖아. 나 왜 우리 빚 갚는 대신 처가 결혼식비 내야 돼?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도 알아. 근데 하나가 내 동생이야. 내가 안 도와주면. 여보, 동생이면 뭐해. 우리 살아야지. 우리가 2억 내면 우리 노후는 그냥 1억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수진이 눈을 보니 정말 괴로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제 결혼을 망치려는 못된 매형 같은. 결국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알겠어. 근데 2억은 안 돼. 5천만 원까지. 5천? 응. 그게 내가 낼 수 있는 한계야. 그 이상은 정말 못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장모님한테 전화했죠. 엄마, 오빠가 5천만 원 도와준대요.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5천? 그게 뭐야? 우리가 2억 달라고 했잖아. 엄마, 그래도 5천도 큰 돈이야. 오빠도 사정은 무슨. 수진아, 네가 설득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남편도 제대로 못 구슬려? 엄마, 너희 어차피 애도 없잖아. 돈 쓸 데도 없을 텐데 왜 5천밖에 못 내? 2억 내라고 다시 말해. 전화가 끊겼어요. 수진이는 울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장모님한테서 하루에 10통씩 전화가 왔어요. 문자는 하루 20통. 내용은 비슷했어요. 민수야, 5천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2억 줘야 해. 내 와이프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줘라. 우리가 너 사위로 인정했는데 이렇게 배신할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장인어른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민수야, 남자가 그래서야 쓰겠냐. 2억 내고 사위 대접받든지 아니면 우리 딸 돌려보내든지 해라. 딸을 돌려보내라고요.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한테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어요. 민수 씨, 저 하나 이모예요. 하나 엄마한테 들었는데 민수 씨가 조카 결혼식 도와주기 싫어한다며요. 네? 저는 그런 적, 아니, 요즘 사위들이 다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사위가 장인 장모 모시고 살았는데 요즘은 딸만 데려가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이모님,
제 말씀 좀. 민수 씨, 2억이 그렇게 큰 돈이에요? 민수 씨 연봉이면 1년만 아껴 쓰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 평생 한번 결혼하는 건데 그것도 아까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또 떨렸어요. 도대체 제 연봉 정보가 처가 친척들한테까지 다 퍼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장모님한테서 전화 87통, 장인어른한테서 문자 52개, 처제 하나한테서 카톡 34개, 처가 친척들한테서 전화 18통, 총 191번의 연락을 받았어요. 내용은 다 비슷했어요. 2억 내라. 가족이면 당연하다. 너 돈 많잖아. 수진이 생각해라.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폰만 보게 되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수진이가 출근하고 없을 때였어요. 오후 2시쯤 민수야, 엄마 왔어. 문 좀 열어줘. 저는 재택근무 중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죠.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민수야, 너 우리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잖아. 할 수 없이 직접 온 거야. 장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가방에서 종이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게 뭔데요? 하나 예식장 계약서야. 계약금 5천만 원 내야 하는데 오늘까지 안 내면 취소된대. 민수야, 너 도장 찍어. 어머니, 제가 언제 계약서에 도장 찍겠다고. 민수야, 엄마가 부탁하는 거야. 제발 좀 도와줘. 우리 하나 평생 한번 결혼하는 건데.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민수야, 장모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너 지금 우리 집 망하는 거 구경할 거야?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 결혼 못해. 그럼 책임질 거야? 어머니, 하나 결혼 못하는 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뭐? 네 책임 아니야. 너 우리 딸 데려간 사람 아니야? 사위면 처가 일 도와야지.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희도 빚이 있고 저희 생활도 있어요. 생활. 너희 무슨 생활? 애도 없는 주제에. 애도 없는 주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애 없는 게 죄예요. 저희가 선택한 건데요. 선택, 결혼하면 애 낳아야지. 너희가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동생 결혼도 안 도와줘. 어머니, 그건. 민수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2억, 안 되면 1억 5천이라도 좋아. 제발 좀 도와줘라. 안 됩니다. 뭐? 안 된다고요. 저는 한 푼도 못 드려요. 장모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처가 결혼식비 낼 의무가 없어요. 하나는 제 동생도 아니고요. 의무? 네가 사위잖아. 사위라고 해서 2억을 내야 하나요? 어머니, 장인어른은 뭐 하세요? 왜 본인 딸 결혼식비를 사위한테 다 떠넘기세요? 떠넘기다니.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그럼 대출 받으시든지 결혼식 규모를 줄이시든지 하세요.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민수야, 너 지금 후회할 말하고 있어. 후회요? 제가 뭘 후회해요? 너 우리한테 이러면 수진이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생각 좀 해라.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문제 아닌가요? 어머니가 딸한테 남편 험담하시면 수진이가 힘들죠.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모님은 가방을 확 들고 현관으로 가셨어요. 좋아. 너 오늘 한 거 두고 봐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장모님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녁에 수진이가 퇴근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 계약서 들고.
알아.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오빠가 막말했다고. 막말? 나는 그냥 오빠,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오빠가 사위 자격 없다고. 이혼하라고. 이혼이요. 여보, 나는 오빠 제발 사과 좀 해. 제발.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장인어른한테서 전화가 17통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가는 길에 장인어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수야, 네가 어제 엄마한테 한 짓 다 들었다. 너 이러면 우리 딸 못 데리고 산다. 각오해라. 각오하라고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장님한테 호출됐어요. 민수 씨, 외부에서 민수 씨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데 개인 일 때문에 회사 전화 쓰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장인어른이라는 분이 계속 전화하시는데 이거 좀 정리해줘요. 업무에 지장 있어요. 회사 전화까지요. 장인어른이 제 회사로 전화하신 거예요. 점심시간에 장인어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민수야, 너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 내가 너희 사장한테 전화할 수도 있어. 너 우리한테 한 짓 다 말할 거야. 협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2억을 줄 때까지, 아니, 제가 항복할 때까지 괴롭힐 거라는 걸요.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오늘 퇴근하고 집에 안 갈게. 왜? 어디 가는데? 법률 상담 받으러 갈 거야. 법률 상담. 왜? 여보, 나 이제 못 참겠어. 이건 협박이야. 장인어른이 나 회사에까지 전화하셨어. 오빠, 제발. 그냥 사과 좀 해. 돈은 안 줘도 되니까 사과만. 여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나는 내 돈 안 준다고 했을 뿐이야. 그래도, 여보, 나 진지하게 물어볼게. 너는 어느 편이야? 뭐? 너는 지금 남편 편이야? 친정 편이야?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나는 됐어. 대답 안 해도 알겠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무료 상담이었어요. 이 정도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로까지 전화하신 건 명백한 업무방해예요.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건되면 조사받으실 거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죠. 저는 고민했어요. 장인어른을 고소한다고요.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돼요? 변호사님, 혹시 고소 안 하고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내용 증명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경고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하면 그때 고소하시고요. 저는 내용 증명 보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해? 나 친정 갈게. 왜? 오빠, 미안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중간에 끼어서. 여보, 나도 힘들어. 근데 나는 네 편이야. 너는, 오빠, 대답 좀 해봐. 너는 내 편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 잘 모르겠어. 엄마 아빠도 가족이고, 오빠도 가족인데. 나는 그냥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모두가 행복? 그게 가능해? 지금 상황에서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죠.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수진이는 친정에 있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지냈고요. 그 일주일 동안 장모님 전화 43통, 장인어른 문자 67개, 하나 카톡 29개, 처가 친척들 전화 22통, 합계 161번, 하루 평균 23번씩 연락이 온 거예요. 내용은 점점 과격해졌어요. 민수야, 너 수진이 울리는 거 보기 좋냐? 우리 딸 돌려보내라. 너 같은 놈이랑 못 살아. 너 부모도 없는 주제에 우리한테 대드냐? 부모도 없는 주제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더 이상 협박성 연락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겠어. 너도 선택해. 나랑 살 거면 돌아와. 아니면 이혼하자. 3일 후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오빠, 미안해. 뭐가? 내가 너무 비겁했어. 나는 가운데서 편하게 있으려고만 했어. 오빠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나,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 더 이상 오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나 결혼식비는 우리가 못 돕는다고. 뭐라고 하시던데. 엄마가 나한테 인연 끊자고 했어. 너 선택할 거면 우리 딸 아니라고.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오빠 선택할래. 오빠가 맞아.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야지.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해?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진이가 제 편이 되어준 순간이었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처가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완전히 조용했죠. 하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초대받지 못했죠. 아니, 초대받았어도 안 갔을 거예요. 나중에 수진이 친구한테 들었는데 하나 결혼식이 강남 호텔이 아니라 동네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대요. 하객도 50명 정도? 신혼집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안도감, 죄책감, 둘 다였어요. 오빠, 내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거짓말한 것 같아. 무슨 2억이 필요하다는 거. 사실은 그냥 우리한테 돈 뜯으려고 부풀린 것 같아. 실제로는 5천만 원이면 됐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시달린 게 다 거짓말 때문이었다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수진이 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하나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을 잘 안 하고 수진이랑도 연 끊겨서 외롭다고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니야. 너는? 나는 가끔. 근데 엄마, 아빠가 사과 안 하시잖아.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그러니까 만날 필요 없지. 그래도 엄마, 아빠잖아. 여보, 부모라고 해서 다 용서받는 건 아니야.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협박하고 회사까지 전화하고 우리 부모님 욕하고.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제 장모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수야, 엄마야. 그동안 엄마가 많이 반성했어. 너한테 미안해. 한 번만 만나자. 저는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할까? 오빠 마음대로 해. 나는 오빠 따를게. 저는 장모님한테 답장했어요. 어머니, 저도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만날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첫째, 어머니, 장인어른 모두 저한테 제대로 사과하셔야 해요. 협박한 것, 회사까지 전화한 것, 부모님 욕한 것. 둘째, 앞으로 저희 돈 관련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야 해요. 셋째, 하나나 다른 친척들 일에 저희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답장은 이틀 후에 왔어요.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한 번만 만나자. 다음 주 일요일, 저희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실지 아니면 또 무언가 요구하실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ATM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이죠. 그리고 수진이도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착취할 권리는 없어요. 일요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수진이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사위라는 이름으로 2억을 요구당하고 191번의 협박 전화를 받고 회사까지 연락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한 이야기예요.